형님, 제가 몇 년간 개원해서 보니까 수술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큰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수술을 너무 잘하면 다른 의사들을 페이닥터로 들이질 못해요. 환자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주의 성형외과 한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읽어주는 의사, 제목이 방망이 깎던 노인입니다. 제가 그냥 찬찬히 이야기해 드리듯이 읽어 드리는 거니까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실 수 있도록 돌출입에 관한 제 생각과 이야기들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것은 1974년 발표된 작가 윤오영의 수필 제목입니다. 방망이라는 게 이제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다듬이 돌 위에 옷감 같은 걸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주름을 펴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두들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요즘은 다듬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으시고 땅땅땅땅 하는 그 청명한 소리를 들은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수필의 줄거리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동대문 길가에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에게 방망이 한 벌을 주문했다. 무뚝뚝한 노인은 차 시간 때문에 재촉하는 내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미 다 되어 보이는 방망이를 깎고 또 깎았다. 결국 차를 놓친 나는 상도덕도 모르는 불친절한 노인이 불쾌했고, 속으로 그따위로 해서 장사가 될 턱이 없다고 악담을 했지만, 집에 와 방망이가 너무 예쁘다고 좋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 태도를 뉘우쳤다. 옛날 사람들은 흥정과 생계를 떠나 물건을 만드는 순간만큼은 오직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그것에만 열중하고 심혈을 기울여 보람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방망이 깎던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젊은이의 멸시를 받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물건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노인에게 사과를 하러 동대문을 다시 찾아갔지만 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노인이 서 있던 자리에서 동대문의 추녀 끝으로 피어나는 흰 구름을 보며 도연명의 시구를 떠올렸다. 채국 동리하 유연견 남산. 동쪽 울밑에서 국화를 꺾다가 유유히 남산을 바라본다. 이런 내용의 수필인데요. 성형외과를 개원한 지 몇 년 안 된 저희 이제 서울대 후배가 어느 모임에서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레지던트 시절부터 형님 이야기를 제 얘기겠죠,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전설 같은 분을 직접 뵈서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듣기 좋은 말로 짐짓 과장을 했겠지만 사실 전설 같은 건 없습니다. 소박하게 1인 성형외과 열고 사는 저에게 무슨 대단한 전설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만약 이제 그 후배들에게 구전되는 이제 의국의 이야기가 있다면, 1인 의사 성형외과로 돌출입 수술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수십 년을 버틴다는 게 아마 전설이라면 전설이겠죠. 그리고 또 돌출입 수술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하고 잘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후배가 전공의 시절에 꽤 나이 차이 나는 선배인 내 근황을 알고 있었던 건 지금은 작고하신 어느 교수님이 늘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한 가지라도 잘해라. 너희 선배 중에 돌출입 수술 하나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저는 돌출입 수술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턱끝 수술, 광대뼈 수술, 사각턱 수술을 동시에 많이 합니다. 눈코 수술도 좀 하는데 이제 주종목, 특기 종목이 돌출입 수술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형님, 제가 몇 년간 개원해서 보니까 수술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큰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그 후배의 논리는 성형외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기업형 병원을 만들어서 수십 명의 의사 거느리고 수백 명의 직원 고용하고 메가톤급으로 홍보하고 수술장을 계속 돌려야죠. 공장형으로 환자를 많이 받아서 대량 수술, 대량 매출, 이런 구조를 통해 이제 빌딩을 사서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성공담입니다, 사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경영 능력이고 이제 사업 수완이 좋은 거죠. 근데 자신이 수술을 너무 잘하면 다른 의사들을 페이닥터로 들이질 못해요. 환자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걸 나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어떤 장의정신, 자부심이 너무 확고하면 다른 사람 손에 그 환자 얼굴을
일부라도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손이 그럼 나만큼 좋은 페이닥터를 고용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도제 방식으로 스승 밑에서 하나하나 도자기 굽는 거 배우는 제자는 처음부터 도자기를 스승만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연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도자기를 굽다가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잘못 만들어진 도자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깨버리면 돼요. 깨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환자에게 시행착오를 만약에 페이닥터가 시행착오를 겪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후계자를 키울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망가진 환자 얼굴은 누가 책임져요? 반대로 운 좋게 애초부터 손이 굉장히 좋고 센스 넘치고 그런 페이닥터를 내 밑에 들였다고 가정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배워서 환자들한테 시행착오나 피해를 주지 않고 제 돌출입 수술과 윤곽 수술을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그 페이닥터는 10중 8구 금방 제 곁을 떠납니다. 저랑 비슷한 수술 실력이 되기도 전에 한마디로 꿀 이득만 챙겨서 이제 독립하는 거죠. 제가 수업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업료 받긴커녕 월급 제가 주고 가르쳐 준 셈이죠. 핵심 기술을 이제 웬만큼 알고 나면 봉급 받아가며 누구 밑에 있기 싫어지고 게다가 이제 따로 독립하면 돌출입 수술 대가를 자처하고 수술비는 저보다 이제 더 싸게 해서 결국 스승 발목 잡는 병원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셈이 됩니다. 한편 이제 수술하는 자기 손이 시원찮은 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수술에 계속 몰입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몰입하는 게 싫어, 괴로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수술하기보다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병원 경영에 눈을 돌리기가 쉬워요, 사실. 환자 수술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인재 경영하는 기업 총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장님이 돼도 속내는 복잡하긴 할 겁니다. 과연 고용한 페이닥터 모두가 자기 이름 건 병원도 아닌데 그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밀려드는 환자에게 한결같이 정말 최고 수준의 수술 결과를 만들어낼 그럴 열정과 수술 실력이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죠. 후배가 이러더라고요. 또 평생 말이에요.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형님처럼 방망이 깎는 노인으로 살아갈지 병원 외연을 좀 키워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후배였죠. 일단 장인 정신으로 방망이 하나 열심히 깎듯 제가 돌출입 수술을 열정적으로 해온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인은 아니잖아요. 수필 제목이 방망이 깎는 아저씨였으면 좀 나았을 텐데 사실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 전문은 저도 최근에야 읽어봤습니다. 수필 속 무뚝뚝한 노인이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결국 명품 방망이를 탄생시킨 것은 맞겠지만 제 수술과 다른 점들이 있죠. 첫째, 마냥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수필 안에는 이제 차 시간도 늦었는데 계속 깎고 또 깎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환자한테 계속 늑장을 부리면서 오랫동안 수술하는 게 최선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아주 빠르게 막 급속도로 한다고 최선인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저는 돌출입 수술을 위에 아래 상악 하악을 한 33분 만에 끝낸 이제 무편집 영상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놨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사실 빨리빨리 수술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환자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순이 빠르고 정교할수록 수술이 빨리 끝나는 게 사실이지만 수술 실력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 환자에게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수술 시간은 다시 약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돌출입 수술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요즘 끝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필 속에 방망이 깎던 노인은 굉장히 무뚝뚝한 걸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무뚝뚝해야 고수는 아닙니다. 다 깎지 않아도 되니 그냥 다 달라고 했다고 반말로 화를 버럭내는 그 노인의 퉁명스러움과 무뚝뚝함이 수필가에게는 어떤 명문의 재료가 되었지만 환자나 고객에게 퉁명스러워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방망이 깎던 그 노인의 장인 정신은 존경할 만하지만 그 퉁명스러움과 무뚝뚝함 대신 휴머니즘과 유머, 공감 능력 이런 걸 가져야 환자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3 학생한테도 반말은 안 해요. 방망이 대신 저는 뼈를 깎지만 저는 돌출입 수술, 얼굴뼈 수술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어서 수술에 몰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시간이에요. 환자들의 고민과 두려움, 수술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도 다 귀담아 들어주고 수술 결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주 전 보람 있습니다. 환자들의 삶을 바꿔주고 마음까지 치유해 주는 것이 전 굉장히 행복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정말
제가 노인이 되어서 거동마저 어렵게 된다면 이제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럴 날이 오겠죠.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그 수필가가 1907년생인데 나 같은 젊은이라고 그 수필을 쓴 그때가 6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8세인데 자기를 젊은이라고 한 거죠. 저는 50대니까 아직 청년입니다. 수필가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 추어탕에 탁주라도 대접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했다고 썼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없어 허전하고 서운했다고 써 있는데요. 돌출입과 윤곽 수술을 받은 환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선물해준 직접 구운 쿠키, 세상 달콤한 맛을 음미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방망이 깎듯이 돌출입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